혹시 아직도 신년 플랜 못 짜고 머리로 계획만 하다가 정작 실행은 하나도 못하진 않았나요? 야심차게 샀던 새 다이어리 다시 넣으신 분들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따라해보세요. 이 방법 하나만 사용하면 하루 딱 10분 만에 스케줄 정리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눌러두시고 템플릿 꼭 가져가세요. 저도 한때는 일잘러들의 플래너를 따라해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을 진짜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게으른 데다가 완벽주의자인 저에게 빡빡한 기록은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계획이 한 번만 틀어줘도 쓰기가 딱 싫어지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 플래너를 가질 수 있을까? 완전 의지박약이었거든요. 퇴근하면 진짜 지치잖아요. 근데 계획이 매번 망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를 움직이게 할 적당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거였어요.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기는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뇌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루틴화하고 보기 편한 플래너 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할 때부터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예요. 돈도 안 들고 템플릿도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올해도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고 바로 따라해 보세요. 우선 스케줄을 짜기 전에 꼭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규칙은 거창함을 버리자입니다. 일단 우리가 큰 연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잖아요. 막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너무 지쳐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안 돼요. 어차피 계획은 바뀌니까 부담 없이 적으시고 매달 초에 이번 달은 이거 해야지 하고 다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션을 이용해서 연간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시각화시킬 겁니다. 맨 위에는 내 인생 목표를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작성해요. 잠깐 생각해 봤는데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 밑에 바로 올해 목표를 작성할 건데 이거는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떠올려서 3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유튜브 꾸준히 운영하기, 두 번째로 분기별로 국내 여행 가기, 세 번째로 책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꾸준히 읽기, 이렇게 작성을 해줄게요. 1년 목표는 길게 봐야 하는 일이라서 의지가 약해지거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주기적으로 채찍질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적어두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연간 계획을 조금 더 좁혀서 보기 쉽게 만들어둔 월별 계획 보드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간단하게 월별로 되어 있어요. 1월에 하나 추가해 볼게요. 새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1월 칸에 새로 생성되는데 유튜브 운영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플랫폼 추가라고 만들어둔 태그는 이 계획이 어디에 소속되는 거냐 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혼자 자기 개발을 하는 거면 개인, 회사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거나 하신다면 회사, 부업, 취미 등 다양하게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올해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나 일정 기간 동안 조금 길게 진행해야 하는 것들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간단하게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한눈에 월별 계획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요. 표 형식으로 한꺼번에 확인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선택하셔도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꼼꼼한 건 오히려 독이 되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날짜를 지정해 주세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매일 할 일을 미루면서 노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일간 계획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구글 캘린더와 노션 캘린더를 함께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요. 두 캘린더의 장단점이 달라서예요. 저는 처음에 구글 캘린더만 썼었거든요. 시간이 정해진 일정을 작성할 때는 엄청 편했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이나 오늘 안에만 하면 되는 언젠가 해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메일에 답장을 한다든지 어디에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간단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구글 캘린더에 함께 정리하니까 너무 보기도 힘들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여서 플래너를 잘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는 시간이 정해진 일정 위주로 작성하고 노션 캘린더에서는 주로 간단한 일들만 따로 모아서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 노션 캘린더에서 전체 일정을 확인하는 거죠. 이 방법을 쓰면 간단하게 할 일들과 정리된 일정들이 한꺼번에 잘 보여요. 기존에 일정을 조율하면서 어디가 비어 있는지 찾느라 헤매던 시간이 거의 사라져서 스케줄 작성하는데 피로도도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캘린더들을 휴대폰의 위젯으로 홈 화면에 띄워두면 휴대폰으로도 쉽게 보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구글 캘린더와 노션 캘린더를 둘 다 쓰되 주요 역할을 조금 다르게 쓴 거죠. 정리하자면 구글 캘린더에는 정해진 일정 등을 작성하고 노션 캘린더에는 시간이 변경돼도 되는 개인 업무, 일정을 넣고 노션 캘린더에서 총괄하는 식으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가장 좋은 장점은 구글 캘린더만 봤을 때는 정해진 일정만 확실하게 보여서 깔끔하게 일정을 확인하고 자투리 시간에 노션 캘린더를 확인하면서 내 일정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메일 스케줄링이 10분 만에 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 엄청 쉬워요. 구글 캘린더를 먼저 열어줄게요. 시간이 정해진 업무부터 작성해 봅시다. 회의나 개인 약속 등 다양한 일정이 있겠죠. 만약 회사 다니시는 분들인데 부업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회사라고 표시해줘도 되겠죠. 원하는 날짜와 시간 근처에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일정이 생성되는데요. 반복되는 회사 일정을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제목에 회사라고 추가해 주시고요. 9 to 6로 시간대를 설정해 주시고 반복 안함에서 주중 반복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간단하게 다른 색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동그란 색상이 보일 거예요. 저는 회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캘린더에 자동으로 일정이 쭉 만들어질 거예요. 나머지 정해진 일정들도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일정이 정해진 스케줄들만 구글 캘린더에 작성했습니다. 이제 노션 캘린더를 작성해 볼까요? 아까 월간 목표 작성했던 노션 페이지를 다시 켜주시면 여기 아래에 제가 캘린더로 보기, 1일 스케줄, 주간 스케줄을 확인하기를 가장 편하게 미리 다 연동시켜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간 스케줄로는 가끔 모자라서 2주 스케줄도 같이 만들어 뒀어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할 일들을 넣어 볼게요. 일정은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한 마감 기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오늘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촬영을 넣어 볼게요. 클라이언트한테 메일 보내기도 추가해 볼게요. 이 일정은 꼭 기억해야 하니까 마감일을 설정해서 노션 알림 기능을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일만 지정하면 전날 알림이 가도록 미리 다 설정을 해두었어요. 내일 할 일에는 인강 시청을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 일주일 할 일에 자동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서 꾸준히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한 꿀팁이 있는데요. 할 일은 사실 하루에 큰 일 1개만, 작은 일 2, 3개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욕심이 나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이 간단하게 관리하기 가장 좋은 게 노션 안에 있는 캘린더의 경우에는 좀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고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상세하게 보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오늘 할 일, 일주일 할 일을 이용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캘린더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제 노션 캘린더에서 노션에 적은 할 일과 구글 캘린더에 작성한 스케줄을 합쳐주면 되는데요.
캘린더에서 관리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노션 캘린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아까 구글 캘린더를 작성한 구글 계정을 로그인해서 연동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작성했던 일정들이 노션 캘린더에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노션에서 작성한 건 할 일처럼 나오고 기본적으로는 구글 캘린더처럼 나와요.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의 할 일과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죠. 노션 캘린더에서 작성하게 되면 구글 캘린더와 바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스케줄링도 여기서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이유가 못한 일은 날짜만 다시 정해서 그냥 드래그 한 번으로 편하게 수정도 가능하고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마감일을 설정하고 알림을 딱 켜두면 알람도 오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글과 노션만 이용하면 2026년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월간, 일간 스케줄링 시스템을 쉽게 완성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꼼꼼할 필요도 없어요. 준비가 너무 길면 실제로 내가 해야 할 때 오히려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최대한 꾸준히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세팅하는데 너무 힘드실까봐 템플릿도 무료로 공유드리니까요. 아직까지 스케줄 짜야지 생각만 하고 계시던 분들이나 벌써 새해 스케줄이 무너지신 분들, 1월 벌써 다 지났어, 난 안 돼,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 즉 습관이니까요. 매일 다이어리 쓰기보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켜고 노션을 열면 오늘 할 일이 보이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알림 오고 할 일 보이고 드래그만 하면 되는 이 시스템 하나 만들어 두시면요. 의지가 없어도 쉽게 일정을 관리하고 일이 굴러갑니다. 모두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이랑 상세 설명에 노션 템플릿 링크 넣어 두었으니까요. 바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일정을 관리하고 제대로 진행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2026년 다들 화이팅입니다.